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중요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4분기 GDP가 1.4%, 예상치가 3% 증가였는데 좀 많이 낮게 나왔고요. PCE 같은 경우에는 근원과 PCE, 헤드라인 지표 모두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PB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GDP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미국 같은 경우에 GDP가 1.4% 성장했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예상치는 2.5%였습니다. 1.4%에서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어떻게 보면 많이 틀렸는데 요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셧다운으로 미국 GDP가 최소 2%포인트 감소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셧다운은 안 된다, 뭐 금리도 낮춰야 한다라는 가장 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월에 작년 10월에 43일 동안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기간이 있었습니다.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겪게 되면서 GDP 증가율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5년 연간 성장률이 2.2%로 이제 2% 성장대는 유지했지만 4분기가 성장률이 좀 많이 내려오는 수치를 좀 보였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일단 GDP 성장률이 둔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같이 발표된 이제 12월 PCE 물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PCE는 이제 CPI랑 달리 이제 개인 소비 지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 그리고 그냥 개인 소비 지출 이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는 둘 다 이제 금리 향방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뭐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제도 이제 FED 같은 경우에는 2% 물가 상승률이라는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저희가 이제 CPI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보통 PCI 가격 지수를 준거로 삼는다라고 더 확실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PCE 같은 경우에 지금 전년 동월 대비 3%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물가 상승률 2%를 통화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될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분기 GDP 성장률이 둔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PCE 가격 지수를 근거로 아마도 금리를 낮추는 거를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두 개의 지표가 좀 상향되게 나오게 되었고, 다만 저희가 이제 4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아마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 저희가 생각하는 3월은 뭐 동결로 알려져 있지만 6월 이후로도 미뤄질 수 있다라고 아마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 이번 주에 공개됐던 FOMC 회의록에서도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확인이 됐었는데, 오늘 PCE 발표를 통해서도 이 동결 기조에 좀 힘을 실어준 것 같고요. 4분기 GDP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발표된 내용은 또 속보치이기 때문에 추후에 수정될 수는 있지만, 일단 발표된 내용상으로는 또 이 셧다운이라는 이슈가 좀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지표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프리마켓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개장이 좀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재들이 어제부터 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오늘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이 충돌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저희 설 지날 때 미국과 이제 이란, 중동에서는 좀 큰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오늘 국내장 같은 경우에도 방산주 쪽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특히 석유 관련주가 많이 오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 이란 재곡숨 전망까지도 나올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좀 살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관련돼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주목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이란 핵시설을 어떻게 보면 쪽집게로 이제 공습을 하기 전에도 2주일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일찍 기습 작전을
시행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방금 이번에 말한 것처럼 뭐 최대 15일의 핵 협상 시한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 그러니까 15일은 마지노선이 아니다라고도 좀 생각할 수가 있어서 아마도 더 급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 섞인 이야기도 있고, 반면에 지난 6월과 조금 다른 이야기는 트럼프가 이번에는 합의를 여러 번 언급하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에 이제 이라크 침공 이후에 최대 규모의 군사력이 지금 중동에 집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이번 주말에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20일, 오늘이죠. 오늘 기자들이 이제 2주 후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간을 주고 있다. 2주가 최대치라고 말하겠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작년 6월과는 다르게 이제 현재는 아마 대내외적인 환경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공화당의 행동은 거의 11월에 중간 선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모든 관세라든지 이런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걸 압박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지금 지지율이 30%로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아마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대적인 공습이라든지 뭐 육군에 대한 지상군의 투입이라든지는 아직은 조금 고려하기 이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유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19일부터 국제 유가는 2%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30일 이후에 6개월 만에 최고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71달러를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도 서부 텍사스 WTI 선물 같은 경우에도 배럴당 66달러를 넘어가게 되면서 지난해 8월 1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란 공습 이후에 다시 한번 가장 높은 수준의 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도 무언가를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아마도 그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유가가 아닐까. 특히 왜냐하면 중동에 있는 이란을 공격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가가 먼저 반응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란이 또 주요 산유국이기도 한 만큼 유가가 좀 많이 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또 투자자로서 투자는 해야 하고 수익률도 내야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면 역시나 에너지주가 좀 좋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 맞습니다. 에너지주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말 정도로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이야기도 한번 있었을 때 바로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보론 같은 유가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던 게 트럼프의 회사죠. 트루스 소셜이라는 회사에서 ETF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미국 에너지 안보 ETF라는 게 있는데 TSES라는 그 ETF입니다. 지금 차트가 보이고 있는데 상장 이후로 그냥 쭉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ETF를 먼저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보유 비중 탑 10이라 그래갖고 그 안에 10개 종목이 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엑슨모빌이 8%고 쉐브론도 8%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에너지 안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회사 두 개는 엑슨모빌과 쉐브론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도 뭐 넥스트에라 에너지 또는 뭐 듀크 에너지, GE 버노바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유가 쪽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안보 쪽도 보시면 좋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ETF인 TSES 쪽을 살펴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ETF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이 있는 트루스 소셜에서 낸 ETF이기도 하고, 지금 종목들 라인업을 보니까 최근에 다 신고가 찍고 있는 좋은 종목들이네요.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려 첫 번째 살펴봤고, 두 번째 우려되는 내용인데, 어제 시장 하락의 주범이기도 했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털이라는 곳이 또 등장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펀드 환매를 중단을 하면서 다시금 사모대출에 대한 우려가 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또 피비님 금융위기의 시작에 전조 증상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사모펀드의 펀드 환매 중단은 물론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네.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환매해 줄 수 있는
사모펀드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뱅크런 같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펀드 환매 중단을 좀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블루아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펀드 환매를 중단하게 되면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금융 위기가 아니냐라는 조금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모 신용 시장은 약 한국 돈으로 2,600조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좀 걱정 어린 시선들이 있고 특히 블루아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나 AI 데이터 센터 등 이런 기술 업종의 대출에 좀 집중 투자를 했던 저희 사모펀드 회사이기 때문에 우려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2008년에 저희 그 금융 위기를 시작할 때 BNP 파리바 자산운용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펀드가 환매가 전격 중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좀 떠올리면서 그거에 대한 전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블루아울 캐피탈의 주가는 당연히 빠지게 되었고 이와 함께 블랙스토리라든지 KKR이든지 이런 대형 사모펀드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도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환매가 이제 분기마다 일정 한도 내에서 환매를 허용하지만 환매 요청이 한도를 초과할 때는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거고 다만 저는 사모펀드의 이런 환매 제한보다는 금값 상승을 조금 더 경계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위기는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금값이 많이 상승했을 다음에 바로 미국에 대한 조금 어떤 위기가 좀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으면은 가장 최근에 이제 금값이 오른 게 2022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싸우게 되면서 미국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했습니다. 결국에 달러 무기화 논란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달러마저 못 쓰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모습을 보고 달러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등이 이때부터 달러를 팔고 금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금값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요 이후에 이제 금값이 지금 5,000달러 선을 넘어가고 있어서 요 이후에 경제 침체가 찾아올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어서 금값이 오르는 것과 미국 경제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비단 사모펀드 이후에도 아마 이런 전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좀 우려 섞인 시선을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다만 그 전까지는 주가는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투자를 신중하게 하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 맞네요. 그러면 금값 일단 오늘도 1% 넘게 또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또 미국과 이란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반영을 해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미장 최근에 좀 많이 부진하긴 했어요. S&P 500 자체도 지수로만 보면 계속해서 연초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분간 미장 투자보다는 좀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S&P 500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시작부터는 조금 지지부진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도 5만 아래에 있고 S&P 500도 6천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좀 지금 제가 좀 띄워놓은 차트는 SPY라고 저희 S&P 500의 가장 유명한 ETF 중 하나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아마 작년 연말부터 M7이 주가가 빠지고 나머지 493개가 주가가 조금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술주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어디서든지 계속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요 근래에는 제가 매주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도 결국에는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실적이 어떻게 보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지금 앞으로 또 투자를 더 이어나간다고 한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은 아직까지는 안정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투자처는 미국인 것은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S&P 500이나 나스닥은 그렇다고 쳐도 그래도 올 한 해 다우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 폭등세를 달리던 월마트가 좀 쉬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괜찮았던 걸로 보이는데 가이던스가 좀 부진했죠. 월마트를 필두로 한 다우지수 전망도 좀 여쭤볼게요. 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리테일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질 때 살펴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900달러가 넘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5%가 늘었는데 순이익이 조금 줄었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순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순 매출 성장률이 전년보다 둔화되었던 한 3.5%에서 4.5%를 제시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안 좋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좀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받쳤다라는 분석이 있었다가 이번에는 고소득층이 매출을 성장을 이끈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고소득층이 성장을 이끌었고 저소득층은 이제 고물가 부담 속에 소비를 줄이는 K자형 경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양극화 현상이 좀 뚜렷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고소득 가구에서는 매출 증가가 빠른 배송 서비스나 이런 제3자 판매, 마켓플레이스 강화 전략이 고소득층 고객을 끌어들였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시장 점유율 증가도 연소득 10만 달러 이제 한화로 한 1억 5천만 원 이상의 가구가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가구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내 K자형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생활비 부담 속에서 실질 소득이 정체된 저소득층과 이제 고소득층 간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상승이라든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소득층의 이런 소비가 월마트의 매출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지금까지는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면은 리테일 시장에서 가장 컸던 저가 유통 시장 중에 하나인 월마트의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가 실제로 매출을 분석해 보니 고소득층이 결국에는 월마트에서도 매출을 많이 늘렸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빠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알려져 있고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액이 컸던 월마트가 13년 동안 세계 매출 최대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아마존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월마트는 7천억 달러 정도가 나오게 되었고 아마존이 7,170억 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소폭 아마존이 더 매출액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월마트가 세계 1위 매출액을 좀 뺏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이것이 아마도 미국 내의 경제 양극화가 그 원인이 아니냐라고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월마트 사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 기회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황일 때 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상승되었고 그 상승폭이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올랐던 모습을 반영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조정이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 아래쪽에 보이는 자리가 좀 주가에서 투자하시기는 좀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다만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크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눌렸을 때가 기회라고 보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자리는 조금 아직은 높은 편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마트 차트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자, 오늘 사실 이벤트가 또 있긴 한데 이게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법원 관세 판결, 아이파 관세에 대한 판결이 오늘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판결 내용에 따라서 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트럼프 관세 판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홈페이지 통해서 오는 20일 오전 10시 비변론 공개 세션을 열고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관세 판결을 한다는 내용은 아니었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먼저 공지가 나오게 되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 유지 그리고 무효화 그리고 소급 환급이라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시장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사안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JP모건에서 분석을 지금 하게 되었는데 가장 높은 시나리오 한 64%의 확률로 관세 무효 판결 후 즉각적인 대체 조치 도입이라고 꼽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S&P 500 지수도 발표 직후에는 1% 정도 상승할 수가 있지만 상승폭이 다시 한 0.1%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관세는 무효로 판결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 조항을 들여서 다시 한번 유사한 관세를 재도입할 경우에를 이야기한다. 결국에 관세 무효라는 헤드라인과 달리 실질 관세 압박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경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두 번째 확률로는 이제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확률로는 26%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이 한 0.3% 정도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안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어서 결국에는 JP모건 입장에서는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 아무리 보수적 대법관들이 성향이 지금 우위에 있다. 6대3 정도로 보수 우위라고 하지만 아마도 이 관세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패소하게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플랜 B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관세 관련해서는 아마도 대체 조치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 효과가 미비하지 않을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주가는 오르겠지만 그 효과가 좀 희미해지지 않을까를 가장 큰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한적인 상승세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오늘 발표를 한다면은 네. 법원에서는 트럼프의 패소이지만 트럼프는 플랜 B를 바로 이야기하게 되면서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주식시장은 다시 흐지부지 되면서 변동성만 커지는 그 시장이 되지 않을까를 가장 우려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다라고 JP모건에서는 분석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본장의 변동성은 확실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저 같은 좀 장기적으로 미장을 보시는 분들께 빅테크의 최근 부진한 주가 또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부진한 모습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너무 위험해 보인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다만 저희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실물적인 물건을 찍어내는 제조업 빅테크 회사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발표가 앞서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서서 아마도 반도체 업체 회사들이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쪽을 살펴보시면은 다음 주 월, 화, 수요까지 투자에 일어나실 때 좀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다음 주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 모두가 주목하는 이벤트인 만큼 관련해서 꼭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